반갑습니다. 저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만의 형태 중에서 조금 특별한 비만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소아비만인데요. 모두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아빠가 비만한 경우, 가족 비만에서 아이가 비만해질 확률은 40%, 엄마가 비만하면 아이가 비만해질 확률은 60%, 그리고 엄마 아빠가 모두 비만하면 아이가 비만해질 확률은 80%, 거의 비만하다는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환경인자로 많이 썼어요. 즉 엄마 아빠가 비만한 식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비만의 환경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많은 연구 논문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온다기보다는 유전자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 환경적인 얘기만 하면은 엄마가 비만한 비만 가족 사이에 있을 때는 일란성 상생아나 일란성 상생아나 비만할 그 한계가 똑같아야 되는데요. 연구 논문을 보면 일란성 상생아가 비만해질 확률이 32%였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일란성 상생아가 똑같이 비만해질 확률은 2배가 넘는 74%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어쨌든 유전자를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입양된 케이스예요. 만약에 환경적인 요인이 된다면 양부모의 어떤 생활습관 패턴을 더 많이 따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친부모의 비만도에 더 많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쨌든 유전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내 아이가 비만하게 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임신을 하기 전에 좀 더 건강하고 완벽한 몸으로 비만하지 않는 상태로 계획 임신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미 출산도 끝났고 아이들의 비만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왔어요. 자, 유전적인 거는 바꾸기 힘들어 이제는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환경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아비만을 같이 데리고 온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얘는 입맛이 본래 이래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애가 입맛이 어디 있어요? 애 입맛은 만들어주는 거지.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의 입맛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만아를 대하는 엄마들이 말하는 입맛이라는 건요, 타고난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조절하는 조절력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학과 과학을 공부시키듯이 어린아이에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고 단 것들에 대한 것들도 어떤 조절력을 가지는지를 습득하게 된 아이는 조절력이 생겨요. 양식을 좋아하든 중식을 좋아하든 한식을 좋아하든 그러한 조절력이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어떤 것들 음식에 대해서 균형 있게 잡힌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비만 아이가 있을 때 그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란 말을 꼭 해드려요. 집에 항상 과자는 굴러다녀요. 사탕은 어디에나 쌓여있고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색색까지 음료수들이 다 즐비해요. 그런데 아이한테 우리 아이는 항상 단 걸 먹고 밥 먹기 전에 사탕을 먹고 단 음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아이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가 좋지 못한 음식은 집에 구비를 안 해놓고 집에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충분히 식단에서 식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들은 자칫 말이 안 통하는 아이라서 더 힘들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조절력을 아직은 배우지 못하고 배우는 단계일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조절력들을 교육시켜주는 게 충분하고요. 자, 두 번째로 내 아이가 비만한지 비만하지 않은지를 모르고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성장이 완전히 끝난 어른의 경우에는 보통은 체지방률이 여성의 경우에는 25% 내외가 정상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15에서 18% 내외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BMI라는 지수 많이 활용하시죠. 20 이상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경계를 하게 된다고 보죠. 근데 아이들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아 아이들의 BMI인 경우에는 2세가 지나면서 내려오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 점점 증가해요. 근데 내 아이가 분명히 BMI가 굉장히 낮은 4세, 5세, 7세, 8세 요 정도까지는 낮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살이 찌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체질량 지수가 낮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키가 급성장을 하면서 지방은 적어져야 되는데 이때부터 만약에 포동포동해지기 시작한다면 이 아이는 비만으로 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보통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체질량 지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셨을 때 너무 높다면 미리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화 비만의 관리는 아이가 벌 받듯이 하시면 안 돼요. 너 살이 쪘으니까 너는 이걸 먹으면 안 돼가 아니고요. 다 같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한 구분을 해주고 이걸 위해서 우리 가족들은 다 같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겠어라고 하는 쪽으로 아이들을 유도해주고 같이 해나간다면요. 엄마도 살이 빠지고 아빠도 살이 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건강한 몸을 갖도록 노력해보는 거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